그 뭐 뒷담화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각자 살아가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몫이 있으니까 주제 넘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물론 뭐 방송은 이제 공적인 공간이니까 본인이 코멘트를 하지만 사적으로 주제 넘은 짓을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최재원 님이 자주 지금 이제 러시아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좋은 글을 올리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바깥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이 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최재원 님이 쓰신 글 중에 비상계엄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같은 그런 소리는 그만 떠들어야 된다. 당신들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이 가진 비상대권이다. 제가 한국 사회를 지금 보면서 너무나 참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 여러분들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를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면은 또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데 필요한 득표수를 점검해 달라는 그건 또 기각해버리거든요. 그럼 뭘 알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평생 그냥 법이나 본 사람들 앞에서 대통령이 최고 국가 최고 경영자로서 계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그 헌법재판관들한테 새파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설명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 대다수 언론들이 전부 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반란이 있니 반란이 없니 이렇게 하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개화를 시켜야 될지 참 제가 볼 딱한 거예요. 최재원 님이 바깥에서 보니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진출했는데 얼마나 숙고해서 진출했겠냐 이야기죠. 밑에 전무나 부사장이 어떻게 여러분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고심해서 삼성자동차 진출을 결정했겠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보면은 딱한 거예요. 어디부터 여러분들 이야기해 줘야 될지 어디부터 고쳐 나가야 될지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 지금 한국 사회 혼란과 혼돈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대통령이 이러면 어련히 알아서 결정했겠냐 이야기죠. 개인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 많은 정보와 동향을 보고받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던 배경이 동향과 정보와 분석 등에 대해 뭘 안다고 조선 유생처럼 한마디씩 거들고 떠드냐. 당신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선장의 긴급 처분권 같은 거라고. 최고 경영자가 신규 사업을 벌릴지 안 벌릴지 결정하는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제2인자나 직원들은 전부가 최고 경영자만 보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회사가 여러분 죽고 살고 먹고 사는 문제를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밖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무능하고 열등한 사람들의 평등주의와 그들 레밍떼의 떼법으로 매사가 돌아간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어쩌면 사치에 해당할지 모른다. 당신들이 중공에 매국하고 투항하더라도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지옥을 물려주지는 말자. 윤 대통령이 꺾이게 되면은 2030들한테 지옥이 물려주는 것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속국처럼 바뀌어갈 테니까. 국민들은 조용할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 중국하고 사업을 해야 되니 입 다물 것이고 그 저항을 안 하겠죠. 그리고 그냥 나라가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말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리석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이 어리석으면 평생 동안 식솔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전곡을 딱 찔렀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너희들이 뭘 하냐 이야기예요. 응? 부정선거만한 비상계엄을 선포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근데 부정선거는 규명 안 하겠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내 입에서 그냥 절로 조선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주인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나그네고 객인 겁니다. 한국에는 주인이 없다. 인민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있고 북조선에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사람들이 있고 김정은에게 버려져서 중국 공산당 쪽으로 자리를 갈아탄 사람들이 있다. 이런 너무나 여러분들 냉정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의식이.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돼 있었습니까? 전부 다 자기의 이름 주권이 뺏겼는데 그냥 대다수가 침묵을 지켰지 않습니까? 한국에 주인이 없는 겁니다. 다 그냥 객들입니다. 객. 나그네인 거죠. 나그네. 인생에서도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 삶에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의식이 있어야 여러분들 일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자기 직업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여러분들 프로답게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시간만 때우기를 바라는 직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인생에 여러분들 그게 없는 겁니다. 주인의식이. 그냥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떡이나 먹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최재원 씨가 바깥에 있으면서 주는 이야기 좀 냉정하게 한번 새겨보시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살아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친북 활동에 열심히 사람들이 있고 뭐 어쩌냐 그냥 중국 공산당하고 여러분들 함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지키려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것을 애초부터 배우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종중보다는 그래도 종미가 낫다지만 한반도를 놓고 각국이 이익을 관철하려는 전환기 과정에 한국인들은 이러한 큰 그림과 지정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은 이토 히로부미가 주관한 마지막 을사늑약체계의 현장과 다르지 않다. 그냥 자기 편이 권력을 여러분들 탈취해 가지고 그냥 내 안께도 떡고물이 좀 떨어지겠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헌법재판관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판결을 내주면 리워드 보상이 있을 거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계엄을 이룬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를 검증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도 뭐 그렇게 설파할 수가 없는 것이 지도층이 전부가 부패해 가지고 내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는 먼저 다 쓰레기통에 쳐넣었기 때문에 내 이익에 도움이 되면은 판결할 수 있는 권리도 다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한 자리 할 수가 있으면 이번에 문행배는 여러분들 협조하고 다음에 한 자리 할 수 있으면 거래를 하려고 하겠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오늘 보도를 안 했네요. CIA 신고에 한국어 플랫폼이 생겼으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계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논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계엄이 합당한지를 판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득표수 격차
실제와 발표 차이를 규명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김향훈 변호사가 지금 미국에 아마 나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계신 모양인데, 어제 실방송을 한참 하는데 한 분이 역이민을 왔는데 미국에 있다가 지금 참 한국에 살기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이 안 좋겠습니까? 미국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팍팍하니까. 그런데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공병호 TV가 다른 유튜브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안목이나 통찰력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에 굉장히 여러분들 병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트릭님 고맙습니다. 이 김향훈 변호사 전주 출신 후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제 아마 외국에서 당한 이야기를 한국인들은 무엇인가를 단정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책망하듯이 말한다. 어제 물건을 수리할 게 있어서 한국인이 하는 가게를 들렀는데 가게 주인과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가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한국인 기술자들과 얘기할 때 보통 느끼게 되는 것인데, 첫째는 단정적으로 말하며 상대방의 말을 잘라버리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자기가 맞다는 듯이 무안을 주고 그런 것도 모르는 식의 책망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의 수리하는 업체에 가면 꼭 이런 식으로 말하기에 좀 짜증이 났었는데, 공부하러 나온 여기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에게서 그런 말투를 들으니까 상처처럼 위축되고 반발심이 올라왔다. 아마 한국인들의 이런 말투는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과를 하거나 약하게 보이는 순간 짓밟히는 대화 문화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것일 거라고 본다. 아무튼 수리하러 갔다가 괜히 죄지은 것 같고 내가 물건을 바보같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책망을 하는 분위기를 느껴서 일기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거가 여러분들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으면은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는 거죠. 그걸 유식한 말로 지적 오만이나 지적 자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이렇게 김향훈 변호사께서 지적하셨네요. 바깥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고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데도 선관위에서 공 박사님을 고발 못하는 이유가 뭐죠? 셴마님이 올리셨네요. 혹시 치부가 다 드러날까 봐 겁나서 그런 걸까요? 겁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선관위의 노태학 씨나 김용빈 씨 같으면은 겁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제 방송 한 30분 들으면 설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겁이 안 나겠습니까? 겁나죠. 이거는 형상기억 용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 조작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안목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여러분들 점검물까지 제시하지 않습니까? 산을 보고 숲을 보는 것을 동시에 제공하지 않습니까? 거시적인 뷰하고 미시적인 뷰를 동시에 제공하지 않습니까? 겁나죠. 가방끈을 따지게 되면은 노태학이나 김용빈 씨 같은 사람보다 제가 좀 길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판결문을 많이 썼지만
저는 지적 트레이닝을 여러분들 아주 열심히 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날개를 지금 다른 거잖아요. 제야 H님이나 제야 전문가 같은 그런 출중한 리서치를 서포트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두 분을 합치게 되면은 도합 70년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는 IT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노태학 씨나 김용빈 씨가 몇천 명 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움직이고 있겠지만 양적으로 보면 저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큰 조직이지만 선관위 직원들 가운데 IT 전문가 70년 분을 맞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한국의 공직사회 제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삶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법정에 딱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전체 다 까발리게 될 겁니다. 증거 어딨냐? 증거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증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한길 선생하고 달리 저를 고발 못하는 겁니다. 고발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자주 소개해드리는 이 차명진 의원 전 의원. 오랜만에 정말 나는 차명진 전 의원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몇 분이 남긴 댓글을 보게 되면은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정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차명진 전 의원이 이제 직접 부정선거에 대한 소회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죠.